드라마의 컨텐츠 변천사와 파급력에 대해서 발표할 박윤지, 이소정, 정연이, 정지현입니다. 네, 먼저 유행했거나 인기 있는 드라마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목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행했거나 인기 있는 드라마의 기준에 대해서 명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드라마의 컨텐츠 변천사, 그리고 드라마의 파급력, 드라마 컨텐츠 유행을 주도하는 것은 제작자인가 대중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 마지막에는 모의고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유행했거나 인기 있는 드라마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기준으로 드라마를 분류하지만 특히나 저희는 유행했거나 인기 있는 드라마를 3가지 기준으로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시청률, 화제성 순위, 후속 시장에서의 성과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유행하거나 인기 있는 드라마의 컨텐츠의 변천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처럼 이제 7년부터 17년까지 10년간을 기준으로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가장 먼저 2007년에는 사극과 의학 드라마, 일일 드라마가 꽃을 피우면서 주몽이나 대조영, 태양사신기 같은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고요. 그리고 뉴하트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거침없이 하이킥이 최고 시청률 20.4%를 기록하면서 일일 시트콤 드라마가 유행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8년에는 다양한 소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딱 하나로 묶이게 됩니다. 바로 주말극인데요. 막장이나 불륜, 외도 등 자극적인 내용이 주말극에 사용되었고 향후 5년간 인기 소재로 사용되었습니다. 카인과 아벨, 에덴의 동쪽, 내조의 여왕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와중에도 사극의 유행은 계속됩니다. 바람의 헌, 일지매가 그 예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베토벤 바이러스와 타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009년에는 여성 캐릭터 위주의 드라마가 등장합니다.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그 선덕 여왕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청률이 43.6%를 기록하는 대기록을 세우면서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고요. 그 이후에도 고현정 주연의 대물, 문근영 주연의 불의 여신 정의 등이 이후에 방영되면서 여성 캐릭터가 이끌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찬란한 유산, 가문의 영광 등 재벌가를 다루는 소재가 방영됩니다. 또 새로운 장르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아이리스입니다. 첩보나 수사물의 장르가 이 아이리스를 통해서 주목을 받게 됩니다. 2010년과 11년에는 성장 드라마가 인기를 끌게 됩니다. 공부의 신, 파스타 등이 대표적이게 되겠습니다. 꾸준히 인기를 끌던 사극 장르는 분위기가 조금 바뀌게 되는데요. 기존의 시대적 배경을 차용만 하거나 왕가 중심의 내용에서 탈피해서 성균관 스캔들과 같이 가벼운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에 드라마계의 센세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꽃보다 남자인데요. 이 드라마를 시작으로 학교 드라마가 서서히 고개를 내밀기 시작합니다. 2011년에는 꽃보다 남자의 영향으로 성장 및 학교 드라마가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넌 내게 반했어, 드림하이와 같은 예시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최고의 사랑, 로맨스가 필요해, 공주의 남자, 시크릿 가든 등이 그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또한 2009년에 아이리스를 통해서 수사 및 첩보물이 주목을 받게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점점 더 유행을 끌게 돼서 뿌리 깊은 나무나 사인, 시티헌터 등이 여러분 속에 찾아가게 됩니다. 네, 2012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를 품은 달이나 각시탈처럼 여전히 변형된 형태의 사극들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근데 로맨스 드라마에서는 오히려 정통 멜로가 부활하는 추세를 보이게 됩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 사랑비 등이 대표적입니다. 네. 다음은 죽은의 태양, 너의 목소리가 들려, 별에서 온 그대 등 판타지 요소가 가미된 드라마가 시청률을 사로잡았던 2013년입니다. 이 외에도 9번의 시간여행으로 타임슬립을 하는 드라마가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식사를 합시다와 직장의 신 등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드라마가 방영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2014년에는 지난 해와는 달리 이제 케이블 방송사의 드라마가 한층 성장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은금남녀, 마녀의 연애, 로맨스가 필요해 시즌3 등 로맨스 드라마 중심이었던 이 케이블 드라마가 미생이나 미래와 같이 더욱 다양한 장르로 성장하게 됩니다. 2015년과 16년에는 공통적인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킬미힐미, W처럼 새로운 소재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드라마,
하이드 지킬 나와 구름이 그린 달빛, 푸른 바다의 전설처럼 웹소설,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16년에는 방송사와 제작진의 특별한 케미스트리가 돋보이는데요. 태양의 후예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김은숙 작가가 이응복 연출가와 손을 잡으면서 드라마 도깨비를 만들고 이것이 케이블 방송사에서는 20.5%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드디어 마지막, 숨 가쁘게 달렸던 마지막 2017년입니다. 2017년은 4년 전인 13년부터 슬금슬금 판타지 드라마가 등장하기 시작하더니 당신이 잠든 사이에 흑기사, 다시 만난 세계, 고백 부부 등을 통해서 판타지 드라마가 주류 장르로 성장하는 데 성공합니다. 또한 법정 드라마인 피고인, 마녀의 법정과 휴머니즘 소재인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 인기를 얻으면서 마무리합니다. 이와 같이 지난 10년간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소재의 드라마가 방영됐었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10년간 대한민국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해보았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TV 이외에 유튜브, 네이버 TV, VOD와 같은 드라마 시청이 가능한 매체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TV 시청률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리즈물의 등장을 손꼽을 수 있겠는데요. 앞에 사진처럼 응답하라 시리즈가 인기를 끌거나 로맨스가 필요해 시리즈가 성공하고 나서 이런 시리즈물의 드라마가 새로운 유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본 리메이크 드라마의 등장이 있겠습니다. 2010년 꽃보다 남자를 시작으로 수상한 가정부, 심야식당,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처럼 일본 드라마, 만화를 리메이크한 드라마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드라마를 리메이크함과 동시에 해외 수출을 겨냥한 드라마도 있었는데요. 한류와 K-드라마의 영향으로 제작 단계부터 해외 수출을 겨냥한 드라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의 후예, 도깨비, 화랑 등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작가나 연출진의 스타화가 있겠습니다. 막장 드라마의 데모라고 불렸던 임성한 작가에 이어서 시그널과 사인 등을 집필한 김은희 작가,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넘버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태양의 후예, 도깨비 등을 집필한 김은숙 작가가 일명 스타 작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드라마에서 꾸준히 등장하는 키워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스테디셀러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2007년부터 17년까지 인기를 끄는 장르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사극을 빼놓을 수 없겠죠. 이 사극은 매년 드라마 스토리가 새롭게 되고 상징성이 달라지지만 결국 평균 이상의 시청률을 보이면서 브라운관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의학 및 법정 드라마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길어봤자 2년, 거의 매년 같은 소재의 드라마가 방영되면서 시청자에게도 친숙한 주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첩보, 수사, 스릴러 드라마는 일명 마니아층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시작은 2009년 아이리스 때부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꾸준히 등장하는 이 첩보나 수사 드라마는 특성상 법정 드라마와 경계가 모호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 일본 원작 드라마 꽃보다 남자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이 학교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시작이 일본 원작 드라마인 만큼 학교 드라마에는 특히나 리메이크 작품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특징들이 존재하지만 최근 5년간 우리 드라마 트렌드에는 매우 굉장히 신선한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판타지 드라마와 현실성 있는 직장 및 일상 소재의 드라마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상반된 2개의 키워드가 동시에 유행한다는 것은 시청자가 판타지형 드라마를 통해 더 깊고 빠르게 일상을 도피한다는 점과 그와 동시에 현실성 높은 드라마를 시청함으로써 우리 현실을 더욱 공감대 있게 보겠다는 점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유행했던 드라마가 가져온 콘텐츠 및 형식의 파급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의 인기가 대중에게 미친 영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먼저 드라마가 패션과 뷰티 제품에 미친 영향입니다. 드라마를 보다 보면 흥미로운 이야깃거리 외에도 우리에게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배우들이 착용한 옷, 화장품, 액세서리입니다. 드라마 속 배우들의 옷이나 화장품은 방영 직후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거나 SNS를 통해서 정보를 구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으로 보아 그 인기가 어마어마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드라마 상속자들이 김우빈이 입었던 무스탕 재킷은 방영 직후 완판되었고 비슷한 시기 방영된 드라마 보고 싶다 속 윤은혜의 화려한 패턴의 아우터와
밝은 핑크 컬러의 립스틱이 크게 유행했었고 특히 립스틱은 윤은의 립이라는 애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드라마 찬란한 유산 속 한효주의 단발머리 스타일링이 비슷한 연령대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위의 사례들처럼 특정 브랜드의 협찬을 통해 드라마에 등장하는 것 외에도 드라마에서 등장한 물건이 상품화되어서 시청자들에게 판매되는 형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방영된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에는 두 남녀 주인공의 사랑을 의미하는 팔찌가 등장했는데 이 팔찌의 구매 문의가 쇄도하자 애청자들에게 판매될 수 있는 굿즈로 제작되어서 시중에 유통되기도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OST 분야입니다. OST 역시 드라마의 성공과 함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OST는 음반 시장에서 정규 앨범과 맞먹는 수익성을 이미 인정받았고 드라마의 확고한 수속 시장으로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음반 차트는 2016년 12월 25일자의 음반 차트로 3위, 4위, 5위, 6위 모두 드라마 도깨비 OST가 상위권을 섭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옆에 같은 날의 가구 시청률 순위를 보면 도깨비가 약 11.5%로 시청률 1위를 차지한 모습입니다. 같은 해 방영된 드라마 태양의 후예 역시 4월 3일 33% 정도로 시청률 1위를 차지한 모습, 같은 날 음반 차트를 보면 10위권 내에 해당 드라마의 OST가 7곡 순위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진 측에서도 이렇게 OST가 드라마에 미치는 영향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그중 우수한 사례로 손꼽히는 것이 TVN의 응답하라 시리즈입니다. 예시로 응답하라 1994 1화의 한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화에서는 등장인물 삼천포가 고향에서 상경에서 신촌나 숲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길을 헤매고 택시 기사에게 바가지를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드라마는 대사 없이 서울 이곳은 이라는 노래의 가사만으로 내러티브를 진행해서 삼천포가 서울에서 느끼는 복잡함과 피곤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들으시면 지루할까봐 저희가 영상을 직접 준비를 했는데 영상 보면서 자세한 설명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화려한 유혹 속에서 웃고 있지만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해. 서울 참 넓죠? 외로움에 길들여짐으로 차라리 혼자가 마음 편한 것을 어쩌면 나는 아직도 너 그 소리하고 돈 가져오라는 거지? 제작진은 장철웅 원곡의 노래를 드라마에 삽입해서 기성세대의 추억과 향수를 자극하면서도 같은 노래를 10대와 20대층이 소비하도록 그들에게 인기 있는 장르와 가수를 이용해서 리메이크합니다. 이를 통해서 원곡과 리메이크 모두 큰 인기를 얻으면서 응답하라 시리즈는 세대 공감이라는 주된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인기를 끈 드라마의 경우 시청자들을 능동적인 수용자로 만들어서 직접 영상물을 생산하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자본을 투자하지는 않았지만 일반 대중들은 단순히 그 드라마에 대한 애정 하나로 고퀄리티의 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유튜브 등의 사이트에서 인기 있는 형태로 출연진이 같은 두 드라마 또는 영화를 섞어서 완전히 새로운 내러티브를 구현하는 매시업 영상이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 더 준비했는데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 그리고 영화 황진이 앞서 예시로 든 태양의 후예를 매시업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워자!
이 자리는 대살의 장원을 축하하는 자리세. 그러니까 중이방위생들을 축하하는 만큼 마시는 것을 알았지? 어카니 찌하자. 이름이 뭡니까? 유시진입니다. 박모연입니다. 봐도 지루하지 않은 건 내가 처음이다. 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친한 척하지 말고요. 막 던지니까 되게 귀엽네요. 역시 최고야. 이번 목고지는 월출산으로 가는 겁니다. 구요가산으로. 월출산 거기가 천국입니다. 아침 구보 마친다. 해산. 뛰어! 뛰어! 당장 공격수를 잡잡고 너희 동료를 봐라. 어서 빨리. 정말 신분 같은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세상을 보냈지. 나도 정말 구경 한번 해보고 싶었다고. 성인들이 그 틈 찾던 낙원이 바로 거기네요. 나는 거기서 뭘 할까요? 강 선생이 이 현장에 있어서 다행이에요. 함께 싸워줘서 고마웠습니다. 되게 보고 싶던데. 드라마는 단순히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대중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중적 인식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드라마 변천사와 맥락을 함께하는 직업 인식 및 선호도입니다. 한 온라인 취업 사이트의 설문에 따르면 대학생 및 구직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드라마 속 직업의 매력을 느낀 적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구직자가 80%가 넘었었고, 실제 드라마 속 직업에 도전할 의사가 있냐는 답변에서도 그렇다는 답변이 60%가 넘기도 했습니다. 다음 화면에 제시된 자료는 2012년까지는 없었던 군인이라는 직업이 드라마 태양의 후예 방영 이후 관심도가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특정 직업군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이 변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특정 직업군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올해 방영되었던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를 접한 대부분의 비서직 종사자들이 여자 주인공의 복장이나 행동에 여자 비서를 성적 대상화하려는 사회적인 편견이 담겨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드라마는 호속 시장이나 대중의 인식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도 하지만 앞선 사례와 같이 대중과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앞서 드라마의 유행이 특정 패션이나 화장품의 유행을 선도하기도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때로는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물건이 우리의 모방 심리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대중매체에 등장한 특정 물품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사야겠다는 허위 욕구를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진은 한 여성 잡지에서 여자 배우들의 립스틱을 다룬 기사입니다. 해당 기사는 특정 제품을 사용했을 때 여성스러움, 청초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는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이들은 이제 여성들의 모방 심리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을 가지기 위한 여성 배우들의 대결 구도를 암시하고 있어서 외모 지상주의적 가치 역시 재생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뒤이어 등장하는 자료도 한 SNS의 게시물로 역시 남자 배우의 의류 협찬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도 특정 배우를 내세워서 모방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드라마의 소재 자체가 부적절함을 꼽아볼 수도 있는데요. 꾸준한 인기를 얻어온 드라마의 소재에는 불륜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최근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들은 불륜을 저지르는 인물이 처벌을 받기보다는 그들의 불륜 행위를 정당화하고 포장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불륜 행위의 비윤리성과 드라마 자체가 시청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드라마 전개는 결코 용납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사례로 2016년에 방영한 드라마 공항 가는 길을 들 수 있습니다. 각각 남편과 아내가 있는 남녀 주인공이 가부장적인 남편, 딸의 죽음에 슬퍼하지 않는 아내에게 거리감을 느끼고 서로에게 공감이나 위로를 건네다가 사랑에 빠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주인공들의 감정 상태에 몰입하다 보면은 불륜은 어쩌면 그냥 드라마 속의 한 장치일 수 있지만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로맨스와 불륜을 주제로 한 논란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요 시청자인 일부 주부들은 간통죄가 폐지된 것과 맞물려서 불륜이 미화되는 것 같아 불쾌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출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불륜만큼이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폭력성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드라마 속 로맨스를 가장한 폭력적 요소입니다. 자리를 떠나려는 여성의 손목을 낚아채는 행동부터 상대가 거절했는데도 꿋꿋이 고백하는 행동은 통상적으로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드라마에서는 로맨스로 묘사됩니다. 특히 클로즈업이나 배경음악 등을 편집을 이용해서 해당 장면을 시청자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데 사회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데도 정작 제작진 측은 이러한 요소를 그저 드라마 장치로 이용하면서 허용하고 재생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하고 비일상적인 폭력 장면을 섬세하게 묘사하는 것 역시 부정적인 영향에 속합니다. 화면은 작년에 방영됐던 청춘시대 시즌2 11화를 담고 있는데 내용은 이제 괴한이 여자 주인공들이 사는 집에 침입해서 주인공을 구타하고 위협하는 등의 비일상적인 폭력 장면이 20분이나 넘게 삽입되어서 시청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게 됩니다. 해당 드라마가 결국 이제 심의를 피할 수는 없게 되었지만 이 폭력 장면이 방영되었던 11회 자체는 그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면서 경신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폭력적인 장면이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기 마련이라는 증거로 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라마 중에서도 특히 사극에서 드러나는 역사 왜곡 문제도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역사인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에 속합니다. 사례로 드라마 선덕여왕을 들 수 있는데 이 드라마는 시청률이 높았던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역사 왜곡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가족 관계를 조작하거나 허구에 가까운 인물을 역사 속에서 실존했던 것처럼 묘사하는 것, 그리고 역사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들 간의 인물 관계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었지만 드라마의 흥미로운 줄거리에 묻혀져서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 드라마라는 이름 아래 이는 시청자들에게 역사적 사실로 수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제작 단계에서 주의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드라마 콘텐츠의 변천사와 효과에 대해서 잘 들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 속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드라마 콘텐츠, 과연 이 유행을 주도하는 것은 제작자일까요? 대중일까요? 먼저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대중이 선동되는 것이라는 입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콘텐츠의 변천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꽃보다 남자와 같은 학교 로맨스 또는 성상형 드라마가 반응을 보이자 그 뒤로 학교 드라마의 전성시대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스토리의 학교 드라마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비현실적인 판타지형 드라마를 볼 수 있겠는데요. 2013년 죽은의 태양과 너의 목소리가 들려를 통해 대중에게 판타지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4년이 지난 17년에는 요구했고 결국 배우 박혜진 씨가 남자 주인공인 유정 역에 캐스팅되는 결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인식 변화에 따라서 드라마 마녀의 법정을 통해 여성 캐릭터가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화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드라마는 또한 성폭행, 성범죄 사건들을 다루면서 대중의 흐름과 인식에 발맞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